저 생각나는 거는 우리 재광님 요즘 자본주의에 관한 토론도 많이 했고 브랜딩, 자본주의, 수우님이 아무래도 이쪽이 밝으시니까 음, AI 키워드를 이렇게 끊고 이런 키워드로도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본주의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토론했던 걸 살짝만 요약을 해드리면 약간 조금 진보적인 기독교라는 데서는 주로 이제 자본주의 자체를 좀 하나님과 같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약간 사람들을 무한 경쟁시키고 조금 네? 하지 말래요. 네. 하여튼 자본주의 자체가 조금 문제가 많은 거, 악마적인 거, 약간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2030인 친구들이 너무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결국 우린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긴 살아가야 되는데 자본주의 혐오하다 보면 살아갈 방법을 못 찾는 거지. 생존 능력이 너무 떨어져 버린 거야. 이게 저는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 분명 문제가 있긴 한데 여기서 현실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좀 생산적인 이야기들을 교회에서도 좀 하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이제 때리기만 하니까 음. 약간 나도 조금 덜 와닿는 면들이 좀 있거든요. 재광님도 그래서 조금 비슷한 의견인 거고 혹시 부족한 부분 있습니까? 아니, 거의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자본주의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올리고, 제가 엊그저께 이재철 목사님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싸잡아서 저를 완전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미 그 교인 분들은 댓글이, 어우, 세속적으로 너무 가셨네요. 영상들 보니까, 목사 안 하시길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싸잡아서 다 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미 물론 이재철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50대 이상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중직을 하지 말자 그런 네, 거고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중직 자체도 이제 선한 게 아니거든. 감히 어떻게 목사가 일 보려고 하니까 돈을 벌려고 하냐. 뭐 이런 것도.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어 목사 못 버티게 소명이 없어서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돈 벌고 있는 사람. 음, 애초에 그러면 소명이 없었던 사람이고, 목사 될 자격도 없는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매도되고, 거봐라? 그러니까 자본주의 공하고 있고, 세속적이게 되고, 이게 약간, 근데 이런 관성이 제 생각에는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면 그 관성이 다 있을 것 같아. 근데 보수 기독교 구구 이런 데 돈이 많아. 또 그걸 네. 자본주의 엄청 까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보 기독교는 자본주의 너무 까다 보니까 다 빚이 많아. 돈이 없고 아슬아슬해. 위기가 많아 항상.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해. 이게 좀. 근데 저는 뭐 둘 다 사실 틀린 소리 나는 게 일단 요즘 세상 모두가 세상 모두를 사랑하고 자기 이웃 제 가족처럼 사랑하면 자본주의 없어도 돌아가죠. 없으면 어떻게 돌아갈 건데요? 필요한 게 그래서 나온 게 사실 자본주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서로를 다 사랑하고 그런 유토피아적인 상황이면 자본주의가 당연히 필요 없죠. 최악의 그거죠. 완전 비효율적이고.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대한 답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인 거잖아요. 현실적인 걸 봤을 때. 네. 그쵸. 당연히 뭔가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의 그래서 필요를 위해서 다 노력해주고 딱히 그렇게 보상이 뭔가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간다면 자본주의 필요 없죠. 전 재산 다 기부해. 원수를 재산이란 것도 필요 사랑하되 없죠. 그냥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효율도 없이 필요한 거 그때그때 봐서 사람들이 상황 봐서 적당히 합의해 나가면서 그냥 가져다 쓰고 채워놓고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뭐라도 해보자라는 식에서 나온 게 결국은 자본주의잖아요. 하지만 기독교 분들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상태로. 자본주의가 뭐 아닌.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면 되죠. 못 돌아가니까 문제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사실 돌아갈 수 있으니까. 수호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무진보적 기독교인 분들 중에서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동의가 돼서 진짜 마음 잘 맞는 사람 뭐 작으면 한 10명 단위. 좀 커지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것도 자본주의와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어, 밝은 누리 공동체라고 그 좀 큰 공동체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다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솔직히 다 그렇게는 살 수 없고 이미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뭐 그러니까 피고용인으로 치열하게 사는 청년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들에게 유의미한 거는 아까 수님이 말했듯이 어쩔 수 없어. 자본주의는 우리 옆에 있어. 그냥 그럴 때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냐 교회에서 라고 봤을 때 너무 이제 효능감이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뱉어봤는데 돌아오는 건 악플일 뿐이고. 제가 보기엔 전 최근에 그런 얘기도 좀 하긴 했는데 최근에 되게 퇴사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좀 그것도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그게 뭔가 그냥 자본주의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뭐 뭐 집값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게 올라갈 때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일을 좀 덜 해도 내 성과가 좋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세상에 돈이 많아졌으니까. 음, 근데 반대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집값 떨어지고 주식값 떨어지면은 결국 사람들이 덜 쓰게 되니까 내 성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데는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 가지고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내게 시련이 왔니, 뭐 그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성과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맞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매출이 덜 떨어졌어. 만 돼도 충분히 그걸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기분 덜 나빠하면서 그래도 더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이상한 걸 들이밀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죠. 음. 거기다 대고 너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해서 돈을 덜 벌게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수은님이 출연하신 지금 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본주의를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하도 되는데 최소한 이해는 하고서 잘못된 이제 그 신앙적인 해석을 하는 건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방금 수은님 말을 그 코멘트 삼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요. 제가 약간 그 잡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그 수은님이 말씀하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혐오하게 되니까 자본주의를 몰라.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계속 착취만 당할 수밖에 없는 계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버블 인플레이션 경제의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경제 돌아가는 거 따라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특히나 없는 계층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 자체는 그냥 자본주의 부작용인데 그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거를 감안하고서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서 아 내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성과가 나지 않는 건 자본주의 상황에서이기 때문이야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런 상황이 나아지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10년만 살 거 아니잖아요. 100년 살 거고 뭐 이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뭐 열심히 하면 잘 벌 수 있겠지. 라고 해석하면 끝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본주의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경제, 그 시스템이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치 우리가 일을 일하면 일만큼 벌리는 것처럼 해석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이제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되겠죠. 개인을 평가할 때도 굳이 그렇게 평가할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가하게 되겠죠. 그 이제 저도 아직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거는 그 예를 들어 경매라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요새 이제 이슈되는 게 그 전세 사기도 많이 있으니까 전세 사기범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나면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경매 물건 많이 나오고 요즘같이 불경기인데 경매 수요는 없으니까 아마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공급은 많아지니까. 그럼 그런 거를 자본주의 공부를 하면은 그 경매에 이제 싼 가격에 이게 주워 담으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저도 경매를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이제 쫓, 쫓겨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법망에서는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경매라는 시스템이 오히려 그 빛을 어떻게든 탕감하고 최대한 위기를 막으려고 하는 시스템이니까
불법은 아닌데 뭐 진보 기독교인들은 그 자체를 하나의 착취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약간 딜레마더라고, 윤리적 딜레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자본을 쌓고 자본주의에서 생존을 하려고 공부도 하고 경매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도 하고 심지어 이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노동을 또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도 아직은 이제 그 컨텐츠로 담을 때 그 정교하게 말을 다듬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런 부분은 수님 생각하실 때는 또 어떤지라는 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경매도 그 아시겠지만 세입자가 사실 안 나와 버티면 내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불법적인 노력은 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맞아요. 잘 다독여야, 결국엔 잘 다독여야 돼요. 네. 사실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상처받은 거 잘 어루만지고 그렇게 해야 이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 그 경매 물건 낙찰받아서 내보내는 사람들이 더 그 밖에서 뭐라 뭐라 하는 사람들보다 더 세입자들 상황 신경 써줄 거고 최대한 알아봐 줄 수 있는 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뭐 최소한의 그 생활이라도 보장할 수 있을지 그래야 나갈 거니까 그걸 알아봐 줄 거란 말이에요. 음, 안 알아봐 주면 그 사람 왜 나가요? 그냥 그렇죠. 계속 버티겠지. 아, 근데 사실은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한이 차면. 근데 그렇게 근데 그럼에도 쫓,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집에 개판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집 다 부셔놓고 그치. 싸우자로 가면은 절대 안 돼요. 애초에 싸우자로 가면은 그 서로가 손해인 거라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자본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엔 돈의 논리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돈을 더 벌거나 덜 잃자라는 거 하에서는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서로 협조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뭔가 이 사람도 내가 손해를 덜 볼 거야. 세입자도 내가 손해를 덜 볼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손해를 서로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인지 찾자. 라는 건 전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거기서 세입자 무시하고 그냥 이제 네가 손해 다 봐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렇게 돈을 잘 벌지도 못하고 경매에 그 참여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건 사실 뭐 그 게임 이론 이런 걸로만 봐도 그 협력하지 않는 그 참가자는 그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 최고 이득을 못 제외돼. 본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의 사랑이 있냐 이런 거랑 별개로 좀 똑똑하면 알아서 그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협력을 하겠죠. 근데 그럼 수님, 거기에 기독교 윤리가 조금 작용할 수 있을 여지가 있겠나? 근데 기독교 윤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더 나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윤리가 옳은 거지. 우리 음, 모두가 다 나빠지는 방향이라면 그 기독교 윤리도 옳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는 사실 그냥 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중요시하는 게 좀 다른 거지. 최종 목표는 같거든요. 음. 사람이라면 어쨌든 그냥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다가 제일 설득이 되는 논리라서. 목사님 코멘트. 예전에 이제 그 화폐 관련해서 뭐 이런 달러 문제나 이런 걸로 자본주의 어떤 문제점 그런 거 좀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거 문제도일 수도 있고, 어떤 수님 생각할 때 자본주의의 구멍, 그러니까 약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자본주의 그 제일 문제점은 그거죠. 결국엔 자본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 경제 상황이 이런 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음, 그 자본이 많은 사람일수록 너무 안전하다. 예를 들면 뭐 어디에 전쟁이 나면 그 전쟁 난 그 국가의 재산만 있는 사람은 탈탈 털리잖아요. 나는 분명히 예를 들면 뭐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밥 한 끼 먹는 어려운 상황이 그냥 들이닥치는데 그걸 그대로 맞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다른 데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크게 답은 없어요. 음. 그냥 자본주의든 뭐든 그런 상황은 벌어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시스템에서는 꼭 그쵸? 자본주의만의 문제는 아닌데, 음, 그냥 세상의 문제인 거죠. 세상의 문제인데 음, 그걸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보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자본주의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음. 해결해낸 건 아니다. 자본주의가 해결을 못하는 문제인 것 뿐이죠. 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들인 거지. 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모자라죠. 자본주의가 모자란데 그럼 말 그대로 자본주의가 모자란 거지 그게 뭐 자본주의가 의도한 상황도 아니고 아, 근데 그 화폐 문제는 좀 예전에 진지하게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그쵸 화폐 문제도 동일하죠. 화폐 문제도
그러니까 화폐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재산이라든지 국가의 문제죠. 음. 국가라는 집단을 조직을 했었을 때 그 국가에만 종속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국가가 흔들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 화폐 문제도 동일하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이건 아나키즘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집단에 소속돼서 거기에 내 모든 걸 맡겼을 때 그 집단이 날 배신하면 어떡할 거냐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만의 문제 아니에요. 음. 오히려 조직이라든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거지. 음. 사회 구조적으로 뭔가 엘리트 집단 이런 사람들은 100% 여러 조직에 걸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곳에 위험이 다 분산돼 있거든요. 음. 그 화폐일 수도 있고 뭐 그냥 국적 같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옮겼을 때 받아줄 그런 집단이 많으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냐 많은 사람이냐 문제거든요. 음. 영향력이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좀 적긴 했죠. 자산에 따라서. 그래도 옛날보단 나은 거지. 그 자본주의 전에 신분제 사회나 뭐 이런 시대보다는 낫긴 한 건데, 근데 아직 부족한 점이 좀 많긴 하죠. 제가 가장 공감되는 그 순이 말했던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특히 그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그 피고용인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월급을 받고 그냥 뭐야 대출금 처리하고 그 심지어 우리 세대는 학자금 대출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미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서 그 빚을 처리하느라 월급에만 목맬 수밖에 없고 자산은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약간 이제 그 자본주의에 대한 안 좋은 시각만 갖고 있으면 그냥 화만 내요. 이게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저는 자본주의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뭐 어, 자본주의 혐오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러면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냥 답이 이거는 없다. 자본주의 때문이다라고만 말하면 좀 어떻게 보면은 나쁘다를 떠나서 좀 뭐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그 어떻게 그 보면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모르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르크스 자본론이 정말 훌륭한 사상가긴 한데 그냥 그 피고용인을 달랠 길을 조금 열어줬어. 노동조합으로. 그리고 착취하는 전체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 화났어 이러면 그래 조금 너희 조금 이렇게 해줄게. 좀 더 일해. 근데 그거를 그 화만 내는 거를 조금 달래주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그리고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돼. 근데 이거를 자본주의를 계속 싫어하는 상태가 되니까 거기서 벗어날 생각도 못 하고 그 말 그대로 그럼 이제 자본주의를 좀 이해하고 공부해가지고 그, 그 진짜 조금이라도 월급을 모아서 자산을 이루는데 좀 하면 되는데 이거 자체도 뭔가 악으로 규정해버리니까 이게 좀 안타깝더라. 말은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 경제 시스템은 그냥 미군이 총칼이랑 미사일로 그냥 유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애초에 달러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 유지될 수 있는 게 미군이 군사력. 세니까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다른 그 기존 과거 시스템들하고 큰 차이가 없고 그냥 돈이 화폐라는 걸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린다 뿐이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닌 그다 어떤 시스템이어도 어쨌든 조금 결국에는 힘이 센 누가 결국엔 기준이 그쵸. 돼서 결국엔 되는 총칼로 거. 그냥 돌아가는 일단 시스템이지 지금. 현실에서는 네. 그게 일단은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럼 나 또 궁금한 거. 약간 이제 수은님 관련된 걸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게 제가 이제 읽었던 책들 중에서는 그 미국이 근본이제를 폐기하면서 화폐는 이제 너무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고도화되는 거고 계속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패권을 쥐는 게 지금은 미국이고 미국이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 중국은 치고 올라가고 있고 언젠가는 전쟁이 안 터지면 좋겠지만 이게 지정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 그 레이 달리오 막 영상 막 있거든요. 막.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그 어떤 그 화폐라는 이제 근본이제가 폐기되고 화폐는 이제 이미 너무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패권이 어느 정도 변할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진짜 어느 정도의 옛날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냥 그런 이제 AI나 이런 쪽에서 종사하는 입장으로서. 근데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뭐 당장에 러시아 같은 데서 뭐 거래를 하려고 해요. 뭐 러시아는 음, 좀 덜하지만 예를 들면 뭐 지금 화폐 박살난 곳들에서 거래하려면 지금 비트코인으로 하잖아요. 음, 그 이유가 그거죠. 어쨌든 금은 개인들이 들고 다니고 가지고 쓰기 너무 불편해. 음, 그 나라 화폐는 망했어. 세계적으로 그나마라도 통용되는 걸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되게 비싼 값에 달러를 사오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달러도 어쨌든 그 디지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현물을 가져와서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아. 아니니까. 그럼 개인 입장에서 디지털하게 돈을 쓰는 게 되게 당연해진 사회에서 그거를 쓰려고 하면 비트코인밖에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금 같은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금인 거죠. 디지털 금. 그러니까 음, 이게 뭐 고정된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대체 수단이 애초에 없어서 그래요. 계좌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돈은 망했고, 해외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진짜 뭐 통조림 가지고 거래하고 막 그럴 거 아닌 이상은 좀 비트코인 같은 거 써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선택지가 없는데 그냥 생긴 거죠. 그전에는 없었던 거고. 어, 그 다음 이제 진행 과정인 거죠. 그걸 뭐 디지털 자본주의라고 할지 뭐 이름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뭐 예를 들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이제 가치가 높은 화폐가 된다고 뭐 이럴 순 없죠. 많은 그 이해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정학 하면서 일단 제일 처음에 근본이제 폐지된 게 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저는 전혀 모르고 살았어.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를 안 할 때. 근데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뭐야 세계가 굴러가는지 알게 되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진보적인 기독교 분들 중에서 알고 있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폐지 이유가 뭐예요? 근본 이제. 사실 그 근본이제를 폐지하면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만 설명을 해보면 근본이제가 폐지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채권이 가격을 계속 유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미국이 돈을 빌리는 건데 미국의 어떤 거대한 그 군사력과 어떤 신용을 바탕으로 제국이 일단 지금은 제국이니까 근데 계속 달러를 계속 빌려주는데 근데 그때는 금태환제여서 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거를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빌려줬으면은 우리가 빌려왔으면은 갚아야 되잖아. 근데 금이 이만큼 없으니까 달러를 더 찍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그 채권을 회수하려면. 그래서 미국이 결정한 게 당분간 세계 경제를 위해 당분간은 근본이제를 금태환제를 없애겠다 하고 닉슨 대통령이 선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가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기 전에 채권을 다 팔았어요. 왜? 미국 달러가 그 좀 불안해 보여서. 그래서 미국 채권을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채권이 불안해지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채권을 안전자산이라 갖고 있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고. 근데 만약에 그 달러 채권이 다 시장에 던져지는 순간 달러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그게 이제 미국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는 거고 미국이 그걸 또 막으려고 또 돈을 찍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또 생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자본주의의 디폴트 값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근데 근본이제를 없애면서부터 그 유동성이 더 커져 버리고 그 유동성이 더 커지는 순간 빈부격차는 더 빨리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고 아까 수우님이 말했듯이 고용인으로서 근근히 먹고 사는
네, 아주 취약한 계층은 더 가난해지고 더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디폴트 값이다. 안 좋은 이미지인데? 그렇게 근데 생각하니까. 그거죠. 예를 들면 근본이자를 유지했다면 그럼 미국이 어떻게 그걸 유지했을까? 전쟁에서 금 뺏어와야죠. 그건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을 그 천천히, 그러니까 죽이진 않고 천천히 뺏어오는 거죠. 그걸로 바꾼 거죠. 그걸로 대비하면 그나마 낫죠. 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본이자를 계속 유지했다 그러면 결국엔 어딘가를 쳐서 금을 가져와야만 미국이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덜 하잖아요, 이제. 이게 또 이제 금이 퇴환되면서 미국이 수를 쓴 거는 이제 석유를 석유를 그쵸. 거래하는 돈을 달러로 고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랑 여러 가지. 네, 중동이 지금 그 판이 난 거죠. 예. 근데 중동이 이제 나는 위안화로도 결제하겠다. 뭐 다른 돈으로도 결제하겠다 했을 때 미국 달러가 계속 이제 가치가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모든 제국이 그렇게 그 똑같이 흥망성쇠를 했대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장난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힘 있는 곳은, 힘 있는 집단은 힘 없는 집단에서 뭘 뺏으려고 해요. 뭘 뺏으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걸 뺏을 때 너무 뺏으면 이제 결국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이제 난리 나다가 이제 망하는 거고, 몇 번 이제 시도를 하다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고, 그나마 이제 덜 죽게 만들면 좀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항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가 미쳤어, 이상해.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걸 대체할 다른 게 없어. 주의의 숙명적 운명이라고 할 거냐, 이거를. 네, 아니면 그냥 이거는 시스템은 계속 바뀌는 건데, 이 안에서 어떤 힘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집단 간의 문제나 이런 거는 늘 반복되었던 거로 이해를 할 거냐. 이제 약간 그 차이,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자본주의를 비판하려면 다른 걸 비판할 게 아니라 그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희생당하고 있는 곳들, 특히나 이제 전쟁 열심히 하는 곳들이 대체로 그런 쪽인데 그쪽에 대해서 이제 잘 뭐 해주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목소리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게 또 이슈긴 하죠. 자본주의를 해체를 시키고 뭘 할 거라면 애초에 자본주의 때문에 제일 피해보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보상이든 뭐든 그 고려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생각을 딱히 하진 않죠. 지금 걸 잃기 싫은데 지금 우리의 삶 자체는 잃기 싫은데 자본주의는 싫어. 음. 이러면 좀 이상하죠. 화폐에 문제가 있긴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긴 하는 거고, 나중에. 사실 숙제니까. 역사적으로도 무조건 이거는 해결 방법이 결국엔 뭐 우주 개발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쵸. 더 먼저 나가는 거 방법이 없는 게 그냥 자본주의를 더 크게 계속 부풀리는 방향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주 식민지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적으로도 그 국내 문제가 생기면은 해외로 돌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개척지가 있으면 개척해야 되는 게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거를 줄이기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더 늘리고 싶어 하지. 그러면은 모두가 더 늘리고 싶어 하는데 뭐 어쩔 거예요. 늘려야지. 모두가 더 이게 늘리자는 얘기만 하는데 그럼 더 늘려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모두가 이게 줄이자. 아이러니야. 아무리 기독교 깨어있는 진보적인 엘리트 기독교인들이 막 뭘 해도 그냥 세계는 자본주의가 디폴트 값이고 그렇게 가고 있어. 근데 그거 막 투쟁하자, 막 노동권, 뭐 이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노동자들이 뭐가 달라지냐고. 그냥 어르고 달래다가 착취당하는 사람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고, 어, 이렇게 크게 자본주의가 돌아간다를 이해하고, 그럼 내가 뭐 할 거냐. 이거를 생존을 위해 뭐 할 거냐를 생각을 안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있죠. 뭔가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면 현재 시스템상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잘 하는 거는 되게 체제에 순응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제의 부작용을 알아서 지워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데 일조를 하는 거라서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해요.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이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거든요. 음, 모두가 그 죽어나갈 것 같고
이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좀 되게 그런 거죠. 그 이 체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체제에 반하는 일들을 조금 조금씩 해. 이 체제에서 추구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 조금씩 해. 그게 반대로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음, 이거는 뭐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체제를 빠르게 바꾸려면 모두가 더 힘들어지는 거대로 가면 빠르게 바뀔 거고요. 이 체제를 잘 천천히 말하면 바꾸고 싶으면 최대한 모두가 이 체제 안에서라도 어떻게든 잘 살게 만드는 게 이 체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방법인데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 느낌상 제가 자본주의 공부하고 각성하게 된 부분은 나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착취당할 수, 어르고 달래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너무 저는 충격적이었어.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어, 그러니까 뗐으면 보살핌 당하는. 자본주의 세계라고 해서 모두가 악마의 공간은 아니고 거기 진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착취라고 할 만한 나쁜 회사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 비교적 좀 좋은 공간에 사람들이 정말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이런 공간도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거를 잘 지혜롭게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고 이걸 선택적으로 이런 거를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지. 음. 그냥 이거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든 쌓아나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좀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사실 해보려면 그 우주로 가야죠. 우주로 가서 지구랑 그렇게 영향을 강하지 않은데 가가지고 다시 해서 해보면 더 나은 게 생길 수도 있죠. 거기서는 그러면 애초에 그러니까 막스가 마르크스가 말한 게 애초에 좀 돈이 많아야 된다니까. 그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려면 애초에 자본이 많은 상태에서 돼야 돼. 뭐 나름의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생산적인 대화가 되려면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솔루션들이 있고 그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정의로움에 약간 취해버리면은 이제 너무 공상이 돼가지고 전혀 현실 적용할 수 없는 얘기들만 자꾸 반복하게 되니까 어렵지. 만약에 그 반자본주의적인 뭔가를 하려면 사실 사람들 인식이 바뀌면 가능하긴 하죠. 예를 들면 내 배고픔은 신경 쓰지 않고 내 가족의 배고픔은 신경 쓰지 않는데 남의 배고픔은 신경 쓰이는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된다면 바뀔 수 있죠. 근데 음, 일단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하긴 했는데 친구랑 가족이 지금 세상을 만든 거예요. 내 사람들이 내 사람들을 아끼고 내 나를 아끼는 그게 강해서 지금의 세상이 된 거라서 모두가 다 내 친구인지가 상관없고 내 친구인지 남인지 전혀 상관없이 동등하게 여겼으면은 지금같이 안 벌어지죠. 음. 내 거, 그러니까 내 친구, 내 가족 이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지키고 그 그러니까 내 가족이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그다음에 내 나라가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내 지역이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이거가 전 세계 모두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없었으면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게 있었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좀 그래도 살아남고 그런 게 돼서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조율을 해나가는 게 문제지 어느 한쪽이 나쁘다라고 보긴 애매하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치우쳐서 이제 나만 살겠다 하면은 사회적으로 당연히 제거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율해야 되는 거는 적당히 조율한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하는 역할은 그런 것 같아. 당연히 내 거 중심적인 게 인간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인데 때로는 그런 자기 중심성, 가족 중심성, 민족, 뭐 지역 중심 이런 거를 살짝은 해체할 수 있는 해체까지는 아니고 이걸 조금은 약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새로운 관계망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종교의 하나의 역할이고, 또 그게 또 가능한 게 요즘에 디지털 세계다 보니까, 그야말로 자기 친가족이나 옆에 공간적으로 가까웠지 않은 사람과도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그것도 비슷한 방향성일 수도 있고, 밸런스가 맞으면 뭔가 좋은 합의들이 가능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그냥 논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너가 조금 더 남을 바라보고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나보다 내 가족 그다음에 물론 나도 챙겨야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그래도 전적으로 가족만 보고 전적으로 친구만 보고 전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다 망가지는 건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살아가자라는 게 그 이게 뭐 종교를 떠나서 다 적당히 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모든 가르침의 좀 그거잖아요. 너무 한 가지만 뭐 그거 하지 그러니까 말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 그 기독교 진보에서 자본주의 비판할 때 브레이크가 없을 거다. 모든 인간은 소유의 맛을 한번 알게 되면 근데 브레이크 없으면 금방 도태되잖아요. 금방 다 잘려. 자본주의에서도 브레이크 없으신 분들은 금방 없어져 나가요. 저 도- 오래 갑자기 그 보다 영상 또 좀 생각났어. 그래야 좀 오래 가고. 그 혹시 일분과학 유튜브 채널 아세요? 예? 전 압니다. 거기 신이 되는 법 그 영상이 생각났어. 거기서 아까 수은이 말했던 거랑 비슷해. 내가 없어져야, 나라는 인식이 없어져야 신이 될 수 있다. 약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욕 먹었던 게 그 무슨 마약하고 독버섯 이야기하면서 그 마약 효과가 나를 관장하는 뇌를 정지시키는 효과인데 그거를 말하면서 그 영상을 시작해가지고 마약 권장하는 거냐 막 이렇게 해서 욕먹긴 했는데 근데 저 그 영상 보고 아 그런 마약이면 한번 해보고도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것도 애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뭐냐. 나라는 존재가 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는 게 존재하려면 내 기억도 있어야 되고 내 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쵸 일단 뭐 기억과 몸이라고 해도 그것만이라도 일단 있어야 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내 기억이 없으면 그게 난가? 아니면 내 몸이 없으면 내 난가? 라고 썼을 때 그러면은 몸은 또 뭐 1년만 지나도 내 세포가 다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거는. 한 어느 정도 기간만 지나도 웬만하면 내 세포가 아니었고, 원래 내가 아니었던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나였던 건 다 내 밖으로 사라진 상태고, 그다음에 기억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럼 기억 날라가면 내가 아닌가라고 해서 나라는 거 자체가 범위가 사실 되게 애매한 그거예요. 그냥 적당히, 아, 내가 나구나라고 대충 생각하고 있는 거지, 좀 명확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종교에서는 또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에서도 막 영상 뭐 하시는 거 너무 자아를 막 없애야 된다. 이거는 나는 또 너무 허상 같아. 이렇게 말이 되게 멋진데 그게 되냐 이거지. 이게 나는 음, 내 스타일은 뭐냐면 그런 거 적당히 그냥 즐기고 일단 나 중심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는데 막 그걸로 막 하는 건 내가 뻥카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뭐 초월자와 합일인데 막 이런 거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헛소리 하지 말고 제 입장은 그래요. 그냥 내 욕심 중에서 내가 어떻게 좀 양보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해서 조금 구체적인 실천들을 해가면서 하는 게 낫지. 너무 막 너무 허상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도 너무 허상 가가지고 막 하지 그러니 너무 힘들어. 우주 가자 이런 너무 아직 힘들고 나중에 가겠지만 자아의 문제에서도 조금 그런 욕심의 문제에서도 당연히 다 욕심 있는 거지. 목사도 욕심 있고 다 욕심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내가 어떤 거가 좀 약하고 어떤 거 컨트롤 좀 되고 수도하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뭘 해보고 그래야 현실성 있는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이게 뭘 얘기하다 나왔냐면 사람들이 꿈이라고 했을 때 뭘 이루고 싶다라는 것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를 반드시 내가 해야 되나를 고민해 보자라는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걸 내가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럼 이 세상에 어떻게든 그거를 해내는데 그냥 도움이 조금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정도로 좀 가면 좀 뭐랄까 많은 뭐랄까 압박감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데다가 그럴 필요도 없어서 우리가 좀 해내고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 뭐 지금 안 되면 좀 미래 세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과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결국엔 우리가 또 해내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자체가 꼭 반드시 지금 내가 당장만 아니어도 좀 그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공동 작업이지. 음. 혹시 재밌네요. 이런 수다. 수은이는 아직 재밌어. 재밌어.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딱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그러니까 저 개신교를 떠나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되게 이제 확고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것들 중에 되게 뭔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에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런 거가 그 기독교적인 그거를 배우면서 쌓이게 된 것도 있지만 쌓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기독교적인 거기서 가르치는 많은 가치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되게 되게 저에게는 잘 와닿는 거예요. 이런 제가 그런 생각 가지고 난 다음에는 그 이야기나 그런 말씀들을 들어봤을 때, 맞는 것 같다. 이게 내가 추구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라고 해서 이제 믿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확고한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설교나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좀 아니다 싶었던 건 없습니까? 설교를 안 듣는지 내가 잘 몰라가지고 듣는지. 그렇게 잘 듣진 않거든요. 사실 설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까지 막 색다른 내용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듣다 보면 아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고 자본주의를 뭐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뭐 세상에 뭐 반드시 이로운 존재도 아니고 되게 부족한 제도인 것도 맞아요. 개선을 해야죠. 단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는 설교를 하신 분들은 항상 이제 보면은 좀, 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우님 입장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된다고 말해야 조금 그래도 그 좀 괜찮은 설교네? 라고 들을 것 같아요. 어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이 더 그래도 하던 거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낫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설교를 하면 사실 뭐든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각각 음, 그 상황이나 시대에 맞게 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내고, 그 다음에 극복해내면서, 그럼에도 뭐, 혼자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면 뭐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면. 그 극복이라는 게 꼭 돈적으로서 잘 버는 것만이 아니고 근데 어떤 사실 돈적으로 잘 버는 건 큰 저는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은 뭐 배고픔이나 힘듦 이런 걸 반드시 돈으로만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이. 보면은 돈으로 많은 걸 음, 해결할 뿐이지,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결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니까, 돈이 아니어도 어쨌든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뭐든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뭐가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게 없어. 근데 반드시 내가 돈을 잘 벌어야만 저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방법들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날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당연히 여기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뭔가는 사실 자기가 받았으면 뭔가 또 베풀기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도 사실 그런 거고 돈을 번다는 것도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리스크를 감수했으니까 그 이득을 얻어내는 것처럼 그 선호가 반대가 되더라도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뭘 해줬으면 받던가 받았으면 주던가 해야 되니까 그게 뭐 꼭 돈일 필요도 없고 꼭 반드시 뭔가 돈이라는 걸 배제할 필요도 없는 거인 거죠.
오히려 그걸 뭔가 하나로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소지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뭐는 반드시 안 됩니다라든가 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 음, 그러네. 나도 방향성이 잡힌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저는 이제 반드시 안 됩니다라는 걸 계속 듣다가 이것도 괜찮다는 걸 들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도 이래도 괜찮다. 다른 길도 있지만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괜찮다. 약간 요런 방향으로 가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회 사역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그 최대한 돈 안 쓰고 사람들의 이제 봉사로만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게 옳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을 쓸 수도 그렇죠. 있지. 음. 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도 좀 문제죠. 적당히 해야죠. 좀 뭐든 뭐든 좀 적당히 해야죠. 기독교 쪽에 내가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의원에 걔도 뭐 맡아서 하고 있지만은 자본주의 엄청 비판하지만 내가 볼 때 정당한 보수조차 교환이 안 돼. 그 노동에 비해서. 음. 자본주의 엄청 때는 진보 단체 안에서 일은 막 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보면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자기 모순적 그런 그 안에서조차 대부분 그래요. 조금 이상한 생태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도사 임금이나 부교육자 임금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측면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어, 노동권 말을 하는데 목사 노동권은 없어. 보수는 그래도 물론 약하긴 하지만 줘 어느 정도 음, 회의가 돼. 근데 이쪽 세계는 너무 위험해. 경력 단절에다가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되고 음, 더 위험해.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게 사실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진짜 그 삶의 운동, 뭐 에너지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뭔가 같아. 열받은 게 있는 사람은 하겠지, 어. 이렇게. 그러니까 막 나는 그렇게 투쟁하고 막 이게 내 삶의 목적이고 이렇게 해야 분이 풀리고 내가 뭔가 이루는 것 같은 에너지를 느끼는 사람만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만 할 수 있어. 근데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그게 맞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셔도 뭐라 할 건 없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맞으니까. 보수를 그 가치가 되면 조금만 더 한 거네. 왜 문제냐면 20, 30대 청년들이 너무 앞뒤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 인생 망가져, 진짜. 맞아. 너무 내가 볼 때는. 근데 뭐 사실 그렇긴 한데 뭐 안 그런다고 안 망가지려는 보장도 없어가지고. 물론 딴 거 하도 망할 수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기 경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뭔가 남는 게 있어. 다른 데서 음. 일하던 애들은. 근데 요쪽 종교 쪽은 남는 게 없어. 아무 쓰잘데기 없어. 진짜. 근데 뭐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면 먹고 살려면 뭐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목사님들 그만두잖아. 40에 만에 그만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 실현이라든지 뭐 하면서 이제 이거 하는 게 너무 안 좋고 그냥 단순 노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돼.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너무 이상하게 시간을 쓰게 되는 시스템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자본주의적인 그냥 그거에서 보면 되게 그러니까 자연스레 그 되게 도태되어 가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갔을 때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 쪽은 돈이 그럼 되는 거고 그 진보적인 뭔가 그렇게 돈과 관련된 걸 너무 싫어하면서 하시는 분들 최대한 그런 거 없이 하자는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불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커질 수는 없죠. 애초에 자기들의 한계를 거기서 짚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인정하고 우리는 커질 수는 없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필요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 아, 말은 맞긴 하죠. 커지는 게 문제 아니라 진짜 완전 위험해. 내가 볼 때 진짜 위험 상태야. 젊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재정 상황도 너무 안 좋고
그냥 현실적인 운영 자체가 안 돼. 근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설득돼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뭐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뭐 뭐 어쩔 수 맞아. 없죠. 우리가 뭐 그러니까 난거 할때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수님께 약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어떻게 되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나도 이게 이제 싫어. 그럼 진보적인 기독교 측에서 그럼 나는 뭘 해야지? 라는 걸 생각했을 때 딱 그 생존을 차지하고 주어지는 게 딱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아까 말했던 그런 공동체를 꾸리는 그런 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운동하든가 그 둘 중 하나밖에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 가운데 뭔가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움직여주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꼬드기는 거지. 어? 얘 제 보수적, 조금 진보적인 거 좋아하네? 그럼 이게 착취가, 또 하나의 착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를 계속 뭘 말을 안 해줘. 책임을 안 져줘. 그럴 상황도 못 되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쪽은 이것도 뭐, 어쨌든 그거에 동의를 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다수가 그 대중적이진 않은 길이니까, 이 양가적인 이거 말고 되게 이 가운데 뭔가 조금 대안이 될 만한 두리뭉실한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착취당하거나 여긴 나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나이 40대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이미 다 나는 목사가 됐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이제 제도권에 있는 거 보수화된 그런 교회는 실어버리는데 이게 답인 줄 알고 갔다가 아무것도 생존이 안 되네. 오히려 나는 진짜 허송세월을 보냈네. 기술도 없고 그걸 이제 나이 40에 애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딱 깨달아 버리면 아, 이제 힘들어 버리는 거죠. 저는 그건 그거 같아요.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다만 그거죠. 그걸 본인이 외면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그거는 좀 말 그대로 뭐랄까 말 그대로 뭐 그 어리석은 삶을 산 거고 그거를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분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음, 대신 이제 그거죠. 내가 청년 시절에 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되게 옳다라고 믿은 다음에 뭔가 나중에 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뭔가 아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 그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알려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너가 그런 삶을 살 수는 있는데 그게 너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다 정도는 알려주면 되죠, 그냥. 알려주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쵸, 알려주면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알려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밖에서 좀 알려주면 되죠, 그건. 어쩔 수 있는. 진짜요. 이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볼 사람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하시는 알아주면 분들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영향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잖아요. 그런 있긴 상황,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 중요하고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했으면 좋은데 무조건 그냥 다 이렇게 뭐 다르다 근데 이거는 아까 나온 얘기랑 똑같은 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배고픔과 자기 가족들을 일단 포기하고 나는 그냥 다른 걸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세상 모두라면은 뭐 세상이 나쁘진 않았지만 세상에 솔직히 뭐 인류가 여태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는 막을 수 없는 길이고 등장해야만 인류가 나아지는 건 사실 사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하죠. 다만 이제 그분들의 삶이 힘든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맞아. 그분들의 희생이랑 그분들이 뭔가 그렇게 해서 뭔가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꿨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숭고한 희생이지만 그거를 후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들긴 하죠. 나중에 모르고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말로를 맞기를 바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하면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숭고하고 정말 고귀한 희생을 선택하신 거지만 나중에 그걸 후회하면서 되게
비참해진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듭니다라는 게 돼야 되겠죠. 네, 우리 이거 길어서 보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의미를 담아서 녹화를 했습니다.